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원이고요. 머리 개판이죠. 지금 코드빨 갖고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8월 13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남패설 방송입니다. 경주고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최경주입니다. 이번 뭐 OP이고 김동호 투기수 또 지난주에 출전 못하면서 배가 고픈데 이거로 되새울 겁니다. 아마 최고머니는 그래도 현 등급에서는 제거함을 보여줬던 맛이죠. 2번 놓고 4번 드려. 4번 최고머니 안쪽에 2번 오케이군 그 뒤를 경주리 13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스머드 최경주입니다. 아마 검진도 매번 인기 많은 판을 때 제가 무시했던 마피인데 이번만큼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화 바리메 캠프 더더욱 좋아졌습니다. 선행까지도 들어갔던 마피인 만큼 7번 놓고 4번 7번 나 바리메 캠프 4번 나 검진 경주고리 12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4경주 시작했습니다. 14경주입니다. 고모 우리의 행복입니다. 2착으로 입상을 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감량 52kg의 중량에 따라가는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앞이기 때문에 9번 놓고 7번 주력 2번 우리의 행복 그 뒤를 출발은 씩씩하죠. 네.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네. 서울경마 15개 하니까 할 말이 많았나 봐. 네. 서울경마 녹화를 너무 오래 해갖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일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도 너무 높지 않죠. 부산 5개 또 오너스컵 대상경주도 있고 또 서울경마는 12개 적지 않은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빨리 출발해야죠. 부산 경마가 아주 개차반이었었죠. 지난 그 일요일 경마. 저희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3일 동안 약을 팔고 있는데 75배 맞췄다고. 이제 귀에 딱정이 앉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나는 뭐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26배짜리 또 맞춰갖고 승부경주. 광고는 다 봤으니까 뭐 알 것 같고 곧잘 했어요. 지난주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잘할 것이다.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저도 자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경마보다는 일요일 경마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도 잘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전반부에 맞추고 후반부에 개판 치니까 또 실망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뭐 매주 잘하고 싶지 않겠어. 나도 사람인데. 그만큼 또 준비했으니까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잡소리들 많이 하는데 많이 좀 줄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려다 말았지? 토요일 날 다 얘기했잖아. 문세영이 돌아왔다는 얘기도 했고 송재철이 군대 간다는 얘기도 했고 재철이 군대 가요.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기승 정지고 일요일 날만 기승을 하는데 오늘 송재철 기수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군대 승부입니다. 군대 승부. 무조건 이빨이 조지겠죠. 2번 탈 것도 아닌데 2년 있다 탈텐데. 그죠? 제 말들은 웬만하면 다 승부가 되니까 송재철 기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뻘소리 참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뻘소리 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경마도 그런 것 같아요.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선행 안 나가고 재결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잣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법원이 있어서 판사가 우리가 뭘 잘못을 하면 판결을 해주는 것처럼 재결위원들은 도끼 같은 눈을 뜨고 그걸 잡아내려고 애를 쓰겠죠. 뭐 승부를 안 갔다든가 의도적으로 말을 좀 잘못했다든가 이런 걸 잡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이제 재결위원들이 할 일이고 법적으로 따지면 판사들이 할 일인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세상에 참 많아요. 그리고 뻔뻔하죠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 이름 자체를 붙이는 것도 웃긴데, 전모 씨, 전두환 씨, 그 양반이 회고록을 얼마 전에 냈잖아요. 그래서 난 그 회고록 낸 거 보면서, 속에서 막 이만하게 올라와갖고, 저걸 또 사보는 사람들이 있나? 뭐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그럼 이제 판매 가처분 청구를 내렸어요. 이제 역사와 왜곡된 일이 많다. 뭐 이런 걸로 내린 거죠.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참 웃겼어요. 5.18 그 광주혁명이 뭐 북한에서 들어온 600명의 공수부대가 동원이 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회고록에 써 있죠 지금.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30 몇 군데가 이제 사실이 아니다고 해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죠?
그럼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가 군 수뇌부 아닙니까? 공수부대 600명이 내려오는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그걸 하자 아닙니까? 가 죽어야지. 그게 무슨 군인이야. 적군이 600명이 넘어왔는데. 그리고 2016년도에 6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랑 신동아 그 책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두환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버젓이 회고록에다가 공수부대 600명이 와서 불온 세력들이 혁명을 주도했다. 뭐 이러한 개소리가 하고 자빠졌으니까 판사가 보고 나서 뚜껑 열린 거지. 쌍놈 씨. 집어쳐 씨.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피 같은 돈 주고 막고 샀는데 승부를 회피했다든가 아니면은 원래의 잘 탈 수 있는 각지를 포기를 하고 다른 짓거리를 한다든가 채찍을 놓친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걸 판결을 해주는 재결위원들이 못 잡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 눈에도 보이는데 야 하다못해 나같이 전문적으로 경마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보이는데 그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못 잡아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이게. 뻘소리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자행했던 마방이라든가 기수라든가 조교사들이 버젓이 나중에 자기가 잘리면 예상가하고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부정에 휩싸였으면서 그런 게 경고판입니다. 예, 참 신기하죠. 갑자기 그 전두환 얘기를 하다가 열이 받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마를 저도 뭐 20년 넘게 했지만 20, 30년 하시는 분들 뭐 조교 새벽 조교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복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못 받고 부정에 휩싸였던 기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상가하고 조교사들 예상가해서 그 사람들이 저보다 10배, 1000배 더 벌어요. 여러분들은 또 그 사람들을 찾아요. 이게 소스의 힘이라는 경마의 힘이죠. 제가 억울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한다고 입고 보다가 또 소위 모 기수의 뭐 전직 기수의 그 전직 조교사의 뭐 문자를 신청하고 음성을 들으시겠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 회고록 사준 거랑 그게 뭐가 틀려? 참 답답하다. 뭐 하나 더 있을 것 같지? 똑같아. 그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화로 해서 뭔가 전직 기수였어, 전직 조교사였어. 친하니까 전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전화해서 야 이번 니네 거 가 그러면 한두 번은 가르쳐줄 수 있어. 한두 번은. 그래 너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한두 번. 허구한 날 전화해. 허구한 날 찾아와. 똑바로 얘기하겠어? 자기도 지금 보안과에 잡혀갈 판인데 생각을 좀 해봐요. 좀 머릿속으로. 하나 더들 하십시오.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난 잘하면 돼. 한 대것만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억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 2경주, 6경주, 8경주, 12경주 2, 6, 8, 12 특히나 12경주가 12경주가 한대가라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경마도 5개의 정보가 신행이 되는데요. 2경주와 5경주 부산경마는 2경주와 5경주 나 부산 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부산을 성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 부산 잘합니다. 부산경마 2경주와 5경주 승부처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이철경 기수를 만나봤습니다. 이철경 기수 직접 만나봤어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철경 기수에 대한 부연 설명은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멋진 기수로 또 성장하고 얄조 안 하고 문세영 같은 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철경 기수를 만나서 얘기했던 마필은 바로 이경주에 주장하는 5번마 스톰이라는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대간의 승부처고요. 제 개인적인 이경주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 스토미는 사실 데뷔전 때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바닥권의 성적을 기었고요.
7월 15일 경주에서 역시나 개느발을 하고 후미권에 1관을 했지만 직선의 끝걸음은 놀라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당시에는 기승을 했고 이번에 이철균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톰이라는 마피를 이철균 기수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스톰이가 뛸말이냐? 지난번에 보니까 끝걸음 장난 아니던데 그랬더니 뛸말은 맞답니다. 뛸말은 맞는데 이 뒤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러한 걸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반신반의라고 하네요. 저는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경주가 한 달에 메인 승부처인데 이 오버 스토미를 대간해 놓고 할 생각이면 뭐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지만 약간은 뒤가 완벽치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차후의 경주에 오버 스토미는 여전히 안 팔려요. 인기 꼴찌로 팔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걸 하나 사갖고 삼복이든 뭐든 복순이 사갖고 한구라 하시면 한대건이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는데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얼마나 착해?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내가 착하다고. 자, 두 번째 이철용 기수가 만나본 마필은 6경주에 출전한 실마 평촌 라이언이라는 마필이에요. 우리 한구라 했죠. 평촌 라이언 놓고 승부 들어가자. 12.2배. 헬키스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한구라 했습니다. 평촌 라이언은 지난번까지는 안 봐도 되지만 이번엔 봐야 된다. 말이 좋아졌고 선행을 갈 수 있다. 이게 내용이죠. 이철용 기수를 만나고 들어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는 승부를 해서 맛있게 먹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평촌 라이언은 어느 정도 걸으면 살아났던 것이고 과연 평촌 라이언은 이번 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 6경주에서 한대건이 그럼 네가 다시 한번 충만을 놓고 공략을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번 경주에 막고는 10원짜리 하나 사지 않겠습니다. 평촌 라이언에 대해서. 자, 그러면 평촌 라이언에 대한 평가를 네가 한 것이냐 이철균 기수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내 말 잘 안 믿잖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수가 한 말을 더 믿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괜찮답니다. 무난하대요. 지난번 경주 때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행을 가야 된다는 변수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죠. 그때는 뭐 11번 게이트인지도 몰랐었을 것이고 그죠? 선행을 못 갑니다. 일단 평촌 라이언이라는 마필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가 선행인데 선행을 가서 조금 더 편하게 유지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선전의 여지가 있지만 이 마필이 1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있는 발빠른 마필들을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평촌 라이언을 한대거는 지난번 경주 때 놓고 승부를 하긴 했지만은 이번 경주만큼은 그렇게 맹신하고 인정하고 들어갈 만한 마필이 아니다. 차라리 제외를 하고 공략하는 게 더 영향가 있다. 말 상태는 어떠냐? 직전 경주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철균 기수의 답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마리만 할 겁니다. 나도 지치기 때문에 한 마리 더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 자, 이철균 기수 이번 이경주에 출전한 원마 스톰이 6경주에 출전한 실무 평촌 라이언 저에 대한 제 사적인 평가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예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국내 6등급 경주 8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뭐가 없죠, 사실. 네. 나는 이 오마 대한강산이 압도적인 인기만을 팔리길래 이게 이 정도로 팔린 말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하나 보여준 게 별거 없는데 지난번에 선유권에 가담해서 쥐어짜고 엘란한테 잡혔다 사마시는 잘 뛰었다? 전 잘 뛰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못 뛴 거지. 상대가 원체 약했었고 중간에 선행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게 플러스 요인이지 과연 똑같은 전개가 나올까요? 뒷심이 워낙에 없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선행 강공작전이 통할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안쪽에 있는 3번 불후의 승자가 조금 더 순발력 면에서는 앞서 있지 않느냐. 또 불후의 승자도 원체 이 마필은 송재철 기수가 겁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또 입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게 더 나은 거죠. 불후의 승자 입장에서는. 다른 마필이 얼레벌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모 대한강산이 뭐 도전은 가능하지만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 블랙무직은 보여준 거는 없지만 스스로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선유권에서 선두권이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 한다면 한 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겠고
베스트 시드도 마찬가지죠. 블랙뮤직과 똑같은 각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의 걸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11전을 치르는 동안 빵빵이에요. 한 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뭐 이마표를 놓고 때리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경쟁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하의 또라이죠. 사마시 케이키. 옥성현 기승정지 때문에 한 건데 뛰었다 안 뛰었다를 워낙에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감이 좀 떨어지는데 최근 경주의 행보가 나쁘지 않아서 뭐 이마필까지도 이변을 노려본다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믿음은 안 가네요. 솔직히 말해서 CK킹이 워낙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뭐 어차피 팔리는 인기권의 마필들 이 4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선전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충막감으로 넣는다 그러면은 3번 불후의 승자나 1번 블랙무직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막을 선정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져봅니다. 아, 나 또 자꾸 공개하네. 나 지금 삐져 있는데 왜 삐져 있는지 아직도 몰라? 토요일 금요일 방송을 안 봤나? 삐져 있다고 지금. 내가 웬만하면 공개 안 할 거야. 자, 이 경주면 경주에 1200m하고요. 훈련 6등급 경주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에 제가 노리고 싶었던 마필이 딱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이건 승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승부를 해야겠다고 거기 압축을 하는 와중에 와 정말 말이 많네요. 예, 될만한 마필들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 상당한 혼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마로 팔리는 마필이 있지만 그 마필도 분명히 7마 실버 스프링이 팔리는데 이 마필도 전 좋게 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 경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기 1위로 팔리고 2위로 팔리고 3위로 팔리는 마필들 모두가 깨져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용도 있고요. 전개도 있어야 되고요. 분석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 개똥말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었던 마필은 이번 경주에 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경주의 핵심은 그거죠. 왜 이 마필이 못 뛰었느냐? 왜 이 마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본질이 뭐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직접 기술과 조사를 만나면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잠재 능력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활용한다면 이번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이 경주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적중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혼전 아닌 혼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마필 절대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한대건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요. 무통장 문자, 060 문자 신청하셔도 부산 거까지, 서울 거까지 전 경주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060 에라 서비스 번호 착실하게 밑에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내 거만 빨아먹지 말고 나도 좀 돈 벌게 여러분들이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상경주입니다. 경주 1300m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뭐 우열이 좀 드러나 있죠. 이건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네요. 7마 금화 포르테. 발주가 느린 게 아닌데 자꾸 뒤로 쳐져요. 그러고 나서는 직접 바닥에서 취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유형이죠. 근데 얘가 아무리 깡바닥에서 취입을 해도 우승은 놓칠 수 있지만 입상권의 한 자리는 너무나도 녹록하게 차지할 수 있는 편성 허접대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마 금화 포르테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유력한 마필이다. 일본 허니러시가 이거 참 타인이 많은 마필이죠. 연습 주행도 매번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우리 동국이가 이동국 기수가 너무나도 좀 배가 고파 있어서 악에 맞춰 있죠. 지금 기세표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느 해결이 됐으니까 또 나사 하나 풀릴 수도 있지만 이거 사부작 움직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걸어 보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야오로라도 결정력은 부족하지만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 창현 컴스는 매번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항상 있는 마필이에요. 그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부분이 플러스 요인. 아무 이유 없이 추천하고 싶은 오먼 마이티와 보여준 건 없습니다. 뭔가 좀 나아졌고 걸음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이러한 경주의 문세 형태면 어떻게 타죠? 선행 갑니다. 물론 이제 허니러치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오먼 마이티와가 선행 갈 수도 있고 이게 말의 능력이 안 되면 기수의 능력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먼 마이티와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마 3경주는요, 7번 금화 포르테를 놓고 1번, 2번, 4번, 5번 4마리 마필인데 그래도 뭐 1번, 2번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근데 금화 포르테를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마필이 없네. 네, 솔직히 말.
딱 부러지게. 자, 서경마 4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드.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주입니다. 뭐 출전은 12마리 하지만 차라리 3복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3번 미래등불, 9번 매니바다. 이거 2마리로 끝났습니다. 땡땡 끝났습니다. 9번, 3번. 이거 점배당이 아니면 이상하죠. 2배를 넘기 힘든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9번, 3번 논의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려봤자 어차피 배당판에 점배당 팔리는데 저 새끼 점배당 실컷 얘기해봤자 뭐 여러분도 좋아하지도 않으시잖아요. 3번, 9번 저는 이거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3번 막권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일단 이번만 쏜사 가치는 모래를 맞으면 안 뛰니까 안쪽으로 갇혔다는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맨날 날라오죠. 그게 더 어기고요. 그냥 팔리면 차라리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번 환상의 도약이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고 5번 새벽이도 문세영 기수 기생에 좀 더 변화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뛰니까 좀 그렇죠. 10번만 헤누리도 올라오고 7번 퍼펙트 빅시 제가 지난번에 승부했는데 이게 머리채로 깨져서 너무나도 아쉬웠던 경주예요. 이게 왔으면 그냥 우리는 뭐 하긴 푸른 질주를 추천하지 않았으니까 뭐 되지도 않았겠다. 어쨌든 간에 이거 남원길의 퍼펙트 빅시 한방 맞고 상당한 배당이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말은 좋아요. 지난번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3번 맞건에 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번, 9번, 3번을 인정을 하시고 7번만 환상의 도약, 10번만 해누리, 11번만 퍼펙트 섹시 이 세 마리를 차라리 3번 맞건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말은 12마리 뛰지만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어. 네.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거 좀 얽히고 좀 설켜 있죠. 일단은 7번 불후의 명곡. 저희 이 마필이 이번 경주 좀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사실 이거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6월 25일에 3착 승급을 하고 나서 7월 16일 날 제가 이동환 기수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후의 명곡은 3착 승급하긴 했지만 거꾸로 좋더라. 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유 말이 컨디션 지난번보다 못해요 형. 안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제가 2번을 물어봤습니다. 쫓아가서 한 번 그렇게 물어보고 야 정말 안 되겠냐? 동화가 자신 있게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말 컨디션이 안 좋아요. 맞죠. 와 지진 머리에서 진짜.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예요.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은 지난번에 컨디션이 분명히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게 레이스가 꼬이다 보니까 매번 선행을 가서 내치고로 기대고 자빠졌던 일본 소환강자가 버틴 경주니 이 경주가 얼마나 꼬인 경주입니까? 그러니까 얼레벌레 타다가 취입을 한 건데 뭐 이동환 기수가 저를 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말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건원을 보였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상태에 또 문세영 기수의 등짝이라고 한다면은 선두권에 있는 마패들이 지구력이 하나같이 없죠. 직선주로 한 발에서는 7번 불후의 명곡이 다시 한번 선전의 여사를 이어갈 수 있다. 쌍승식은 여전히 불안한 막권이고요. 늦추입을 하니까. 하지만 7번 불후의 명곡은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이번에 한성킹 지난번에 좀 기대했다가 아주 개차만 났어요. 제가 왜 안 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청용 기수 만나봤는데 자기가 조교 안 하니까 뭐 조교를 시킨 마방 식구들 얘기 들어보면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워낙에 또라이 같아갖고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안 될 건 없죠. 3번 시티 챔프는 3착 승급을 하고 감량에 들어봤는데 뭐 하나 나아진 게 없고 안장 돌아가서 지랄 연병을 하지 않나 가뜩이나 지금 상금 부족이 허덕이는 43조에게 자꾸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편성은 될만하고 3번 선스마트는 지난번에 편성이 원체 강했었죠. 코리안 오크스베라는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었고 상대가 안 되는 앞에들이었기 때문에 뭐 의지고 나발이고 간에 뭐 잘 뛸 수 있었겠습니까? 부산까지 내려가서 마이너스 2kg의 감량에 선두권을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겠고 스페셜 키는 결국은 쥐어짜고 3착으로 승급을 해버렸어요. 의미가 없죠. 8번 광해불기둥은 전기가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고 최근 경주 걸음이 늘어났는데 능력만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전기가 좋은 만큼 버릴 수는 없겠고 실무 하이알리다도 승급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결정력 보완이 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즐거운 함성과 모 리치가 그 다음 경주에서도 선전하는 걸 보니까 이게 걸음으로 이겼다고 보여져서 승급전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2번, 4번, 7번, 8번, 7번 이 5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7번 불후의 명곡이 조금 더
한대건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주는 그만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영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부상영마 이어지는 부상영마 1경주입니다. 경주로 8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마필은 선마 캐세라 세라예요. 역시나 여지없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줬었고, 전개가 원체 자유롭죠. 1000m에서는 거의 강자라고 할 정도로, 오전 동안에 단 한 번을 제외하고서는 입상권, 우승 3번에 입상 1번, 성적에서 보여주듯이 걸음바람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선두권을 주도할 수 있는 이번 태안 탄생, 오마 에일리샤도 강급되고 나서 이제 입상하고 다시 올라오니까는 또다시 집어 개먹어준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예 못 뛰는 마필은 아닌데, 그러네요. 이번 필리벤지라프는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 있고, 휴양역 이후에 정상적인 출전력이 돌아왔다는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고요. 주행검사 때는 7번 두바이드 포워드가 좋았어요. 주행검사 모습이 약간 처지는 모습은 있었지만, 선두권에 가담이 되고, 의도적으로 좀 모래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한번 연습해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혈통도 제가 좀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관심은 가는 마필이고요. 8번 여신의 품격이 문제죠. 발주 기탈이 느리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두세 번 밀고 제어해서 나와서 한 건데,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19조는 김용근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 5천만, 4천만 풀고 승부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7월 8일날 선행을 나갔을 때의 경주력이지, 선행은 때려주기도 못 나가죠, 이번 경주에. 안쪽에 2번, 3번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또 6번은 안 빠릅니까? 선행을 못 나오고 추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난 이게 팔리는 게 더 신기해요. 그냥 19조니까 팔리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팔리는 것 같아. 한번 여신의 풍경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부상영마 1경주는 3번마 캐사라세라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2번, 6번, 7번, 2번, 5번, 6번, 7번. 이 4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 넣고 2번, 5번, 6번, 7번. 7번 두바이 포워드도 싹수는 나름 있어 보이더라고요. 참고해 보십시오. 이거 되게 번사스럽네. 이게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10일 예상만 적으면 되지 뭐. 자, 서울간만 6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실무 평촌 라이언 이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 이 마필은 지우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 사연들이 많아요. 선행 안 가면 안 된다. 내용은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발주 늦발하면서 좀 고전했다고 해서 또 파지는 마필도 있고, 지난번에는 놀라운 선전을 했지만 말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주행검사 때, 지금 부담력이 무겁다는 말도 있고, 제가 봤을 땐 될 것 같은데 기수가 저한테 구라를 댄 것 같은 그런 마필도 한 마리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 마필들의 능력을 분석해 보니 결론에 다가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반신반의하는 마필도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축도 있어요. 그렇다면 승부를 해보지 않을 만한 가치가 없죠.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해서 재미를 봤지만 이번 경기에는 10원짜리나 사지 말아야 될 마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듣지 않으시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 경주에 실온 평촌 라이언을 시원하게 날려드린 것처럼 날려드린 마필들만 들으셔도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대관의 내용을 하십시오. 한대관의 정보를 하시고 한대관의 분석 능력을 한번 사보십시오. 자, 이번 6경주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 후회 없는 승부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관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영마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관의 이어지는 승부처, 서울경마 6경주 승부하고 부산 2경주까지 먹으면 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자,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좀 부진영에 가깝죠. 마필들의 걸음 자체가 크지 않은 마필들이고 최근 경주에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살려내는 것을 누가 살려낼 수 있느냐를 평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놓으세요. 자, 2번마 백만돌이, 5번마 레디 행몽은 6번 블루 댄서, 7번마 퍼펙트 휴머, 10번마 마 임팩트, 이러한 마필들을 가지고 한대관 승부할 생각입니다. 2번, 5번, 6번, 7번, 10번. 5마리의 마필들을 다 추천할 거냐? 그럴 생각은 없고요.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 경주 때부터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왔던 마피를 한 번 더 노려보고 싶어서 이번 경주 승부처를 삼았으니까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소위 말하는 엎어치기 승부처죠. 서울경마 6경주 승부하고 부산경마 2경주로 이어지는데 부산, 서울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만 따면 됩니다. 자, 한대건 돈 따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 한대건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역시나 많은 건지. 그리고 문자 신청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다 승부경주로 포기돼서 갑니다. 참고해 보시고 무통장 문자도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에 1200m 11마리 마피들 출전했고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마피들이 있죠. 1번 그레이 삭스와 2번 사커 히어로. 이 두 마리 마피들이 눈에 좀 들어오는 마피들이고. 또 뭐가 있나요? 8번 아치, 10번 스카이 벨벳, 10번 캡틴 박, 7번 캐리어, 이런 마피들이 팔려요. 가장 관심이 많은 마피는 1번 그레이 삭스입니다. 예, 지난번에 휴양 공백에 나와서 저희들의 막고는 적중에 성공을 했었죠. 못했나? 나 티즈글리 놓고 했구나, 이거. 아닌데? 그레이 삭스 놓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제가 이거 3번, 1번, 10번을 다 불러드려서 승부에 적중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티즈글리 놓고 한 것 같다. 내가 틀렸구나, 이거. 뚜껑이 제대로 열렸던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레이 삭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휴양 갔다 와도 문제 없다. 한번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유가 있었고. 이번 경기 역시나 충막하고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요. 이번 사커 히어로가 불안해 죽겠죠. 문세영 기수 등짝이 57kg인데 선추입에 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6월 17일 날 경주에서는 에마 비상이 지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잡은 거고 7월 9일 경주에서는 선행이었어요. 선행을 갈 수 있나? 그레이 삭스가 빠른데 선행 가도 할 말은 없고 그레이 삭스 사커 히어로도 최근 경주에 모습은 나쁘지 않으니까 버리진 못하겠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하네. 57kg에서 3번 4번 안 되고 5번 서원강자는 지난번에 강급이 됐던 거였었죠. 국산 5등급 경주에 나가서 그나마 쥐어짜고 입상인데 그나마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지우셔야 될 것 같고요. 7번 캐리어는 이건 사연이 참 많죠. 제가 몇 번을 추천해드렸던 마피긴 한데 장구를 좀 교체를 했다고 해요. 인석영님이. 근데 장구를 교체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캐리어란 마필이 휴양을 가기 전에도 근성이 있었던 마필인데 너무 깨구락질해서 전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캐리어는. 미치고 짜증나네. 이건 들어오면 1번 마필이라고 해서 마사에서 포상금 주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노리고 잡았어야 돼. 아치는 매번 결정력이 부족하고 캐틴박이 지난번에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이변을 연출했었는데 편성이 좀 약했던 게 있었죠. 하지만 걸음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스카이벨벳이 가간의 똥집이었었죠. 앞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좀 아쉬워요. 취입이 더 낫죠. 차라리 참고 한 발을 쓰는 게 아예 선행을 가든가.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 봅니다. 그래서 서울경마 7경주는 1번 그레이 삭스를 놓고 인기권인데 2번, 8번, 9번, 10번 4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방 때려도 영향가가 1번, 2번이 워낙에 절배당을 팔리니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장에서 좀 공략을 하는데 1번, 10번 막번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 공개하고 야빠졌네? 내가 지치니까 공개하는구나. 이게 토요일 거 녹화를 하고 일요일 거 연속적으로 지금 시간이 1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많이 지쳐서 그래. 이럴 때 많이 빨아먹어. 내가 좀 삐져있는 때니까. 좀 아쉽네. 자,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 하고요. 9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있죠. 헬로비너스. 어디에 갖다 놔도 늦발했을 때도 날라오고 선두권에 가다면도 수련 품발력도 보이고 여전히 좋네요. 적절한 거리도 나왔고 헬로비너스는 관심 가는 마필이고 최강 포리스트가 지난번에 선전을 했는데 이 마필은 항상 그렇게 뛸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봐요. 좀 기본은 있긴 하지만 만약 4.5kg의 감량이 있어서 이번 경주 여전히 안 될 건 없다고 보고요. 승자본색이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는데 아주 잘 받았다는 아니에요. 그냥 싹수가 있는 모습이었었고 발주는 빠르지 않지만은 오히려 마필이 사부작 하면서 니들은 나도 뛸 수 있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인기권의 싸움이 될 소지가 높기는 하지만 그런 면을 본다면
가능성은 열어낼 것 같고. 정말 어부지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경주를 풀어나가다가 좀 삐꺼덕해서 좀 못 뛰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필이 컨디션이 나아지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마필이 바로 1번 모멘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직선주제 끝걸음을 보였었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직선에서의 걸음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온 게 뭐냐면 채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채찍이 없는 상태에서 경주를 임하다 보니까 걸음이 나온 건데 이런 마필들이 사고를 치면 부산은 항상 뭐 강력한 대가리 서 있으면은 인기 꼴찌 마필들이 들어와갖고 사고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모멘트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과 상경주는요, 헬로비너스, 그리고 1번, 2번, 9번, 이 세 마리 마필.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상경주였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400m 12마리 마필들 출전을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될 축이 있어요. 한대건한테는. 근데 어떤 예상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 동료들이죠. 이걸 의심을 하더라고. 왜 의심을 할까? 그건 이 마필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대건이가 인정하는 강력한 쌍대가리 마필이 한 마리가 있고요. 그렇다면 후차권만 정리하면 되는데 후차권에서도 이것저것 팔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마필들 팔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꼭꼭 쟁겨놨다가 나중에 이거 항불해야지 이러한 마필이 딱 2마리가 출전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베일에 가려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대건은 이번 경주는 그냥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의 판단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더바가 승부처로 안 가져간 겁니다. 이 경주만큼은 제가 적중을 자신합니다. 강력한 쌍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쌍으로 놓고 공략하십시오라고까지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이번 8경주 한대건이가 많이 쟁겨놨습니다. 설탕 꿀 발라놓고 많이 쟁겨놓은 마필 2마리 출전하니까 자, 그거 꿀 발라놓은 마필 어떤 마필인지 챙겨가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되겠죠. 9마리 앞에서 출전했는데 서울에서 6번마 시티스타가 외로이 내려가서 나도 조금 더 뛸 수 있어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고요. 오면 좋죠. 오면 서울 또 자존심. 최근 부산에 내려가고 서울경마 마필들이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상황에 따른 거고요. 이건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죠. 상금도 2억 8,500인데 장난하겠습니까? 자, 1번 파워블레이드 장로도 3간마 이 3간마의 영예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등급에 올라가서 주춤하고 결국은 뭐 주춤했다는 표현보다는 뭐 제거는 뛴 거죠, 사실. 외국으로 삥삥 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트리플 라이드 외국에 나갔다 왔긴 했지만 파워블레이드와 함께 한국물 먹다가 외국 나갔는데 외국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잘 뛰겠죠? 근데 조교 때는 꽝이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이게 뭐 조교 때 꽝이라고 해서 못 뛰는 말이 아니니까 무시할 수 없겠고. 이번 뭐 석세스 스토리는 선행을 갈 수 있어요. 벌마의 신이 빠르긴 하지만 벌마의 신이 약간 맛이 가 있으니까 벌마의 신이 된다. 이게 좀 안쪽에서 발주가 상당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하면 이번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구모 돌아온 현표. 최근 성주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뭐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8번 제타바이트도 혹시나 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요 1번, 2번, 3번 이 안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트리플 라인이야 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만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IMU 파더와 트리플 라인의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면서 이거 한 방으로 제가 때려드렸었죠. 20에 나왔었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뻐하셨는데 19조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꿈꿔볼 수 있고요. 어떻게든 부러졌으면 좋겠죠. 저 역시 뭐 바닥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러져도 이번만 석세 스토리가 올라오는 그림이 가장 낫지 다른 마필들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9번, 8번은 2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는 대상 경주긴 하지만은 그렇게 뭐 썩 재밌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듭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1200m라는 경주 거리. 제가 이 경주는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놓고 할까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 친친자는 1200보다는 1000m가 좀 더 어울리는 마필이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가버릴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1200이 약간 더 잘 어울리는 거, 1000m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버리진 않겠고요. 이번 챔피언 킥도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챔피언 킥은 이게 참 비하있는데, 박경영 기수가 챔피언 킥은 그 당시에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인기 1위였었고. 근데 그 얼마 후에 박경영 기수한테 먹었더니 챔피언 킥이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뭐 똥이야 된장이야. 저기 때는 좋다가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지나? 하긴 뭐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김동수 기수로 정적적으로 교체했는데, 지난번에는 10번 게이트, 이번에 2번 게이트. 선행은 물 건너갔죠. 뭐 리드킨도 빠르고 뭐 친친찬도 빠르기 때문에 선행은 물 건너갔는데, 뭐 따라간다고 안 됩니까? 챔피언 킹이. 지난번엔 1700m, 이번엔 1600m인데 거리가 유지 적정으로 들어왔는데, 챔피언 킹은 놓치고 싶지 않은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한 번은 더 가져가고 싶은 마필이고, 홈런 메이커는 휘황하고 나왔는데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에요. 사고를 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마 리드키는 선행 일변도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해성여왕과 경합을 하면서 잘 뛰었어요. 편성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상승세는 구하고 있지만은 상위군의 이 정도의 급의 레벨이라고 한다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장산 놓기도 빨리 버려야 되고요. 2착 승급했는데 이게 뭘 능력을 보였다고 이렇게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결정력이 없는 마필인데, 만약 4.5kg 감량이 있어도 좀 버리고 싶습니다. 해성여왕도 마찬가지. 김덕현 기수 기중했으면은 덕현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이건 가지 말라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승급 전에. 의외로 10분만 인투 더 와일드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뚝심이 있는 마필이고요. 뭐 대장박도 2착 승급이긴 하지만은 선두권에 이렇게 올망달망 모여 있으면 대장박이 쳐다보고 있다가 에이 니들 다 죽었어 하고 한 발을 쓸 겁니다. 그게 더 그림상으로 그 경주의 전개를 풀어볼 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1번, 2번, 4번, 10번, 12번. 1번, 2번, 4번, 10번, 12번. 5마리 앞에를 가지고 요리해 볼 건데, 충만은 이번만 챔피언 킹을 놓든 1번 친친짠을 놓든 1투더 와이드를 놓든 대장박을 놓든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1번, 2번, 4번, 10번, 12번. 여러분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까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시원하게 한번 때려줄 수 있는 마필들 출전을 했다. 12마리 마필들 출전했는데, 부경 이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외곽말들의 출발입니다. 가벼만 러닝거는 솔직히 정규수는 맞아 맞아요. 뭐 러닝거를 지금부터 앞쪽으로 자리 보면 해동료 거리 매번 늦추기로 아시면 남겼는데 이렇게 2번 러닝걸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를 9번 해동력을 4번 출발 들립니다. 부경 5경주 10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메이킹 승리 느낌이 상당히 좋은 맛이고요.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는 훨씬 더 많은 맛입니다. 1번만 골드킹즈는 살아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보다는 메이킹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를 1번 골든킹즈 3위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초반 9번 역전의 기회에 출발 경주입니다. 시장의 목기도 골마겸 때문에 선상용과 제보가 했지만 살아났고요. 일본가 돌아오고 나면 따라가는 경기에 선두권을 가장 순발력까지 장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3번, 5번 선두권에서 4마리만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아무래도 충막감은 좀 선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5번마 아들의 축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의 마필들 후차권의 싸움은 정말 난타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도 최근 경기에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다겠지라고 생각했던 마필도 더 뛰어주는 게 부산 경마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한 흐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전의 경주의 내용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원체 많기 때문에 아델의 축제를 놓고 한대건 승부를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을 주력으로 때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의 마지막 경주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대건 부산 잘해요. 반드시 음성 청취, 문자 신청 부탁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는 5경주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8마리 RPD 출전했고요. 1700m. 뭐가 들어가도 뭐 할 말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8번 마 바로 성은마루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뛰어요. 예, 모래를 맞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형들. 얘의 습성이죠. 그래서 문세영 기수도 예전에 모래를 안 맞추기 위해 선행 가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이게 저로에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피스풀 라이프가 조금은 빠르긴 하지만 8번 성은마루가 선행을 가면 참 재밌지 않을까요? 피스풀 라이프는 사실 지난번 때 연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선행 가겠죠. 예, 선두권 얘가 선행을 가면 8번 성은마루는 쉽지 않을 것이고 선두권이 따라가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슈퍼브로드는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뭔가 키만은 다 뛰었는데 항상 그 정도의 걸음을 유지하고 있고 7번 이글삭스도 별반 달라진 모습이 없다고 하니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예 차라리 공격적으로 8번 성은마루를 선행을 갈 것을 염두에 두고 8번을 놓고 한번 해버릴까 그러한 욕심도 상당히 생기는 경주예요. 피스풀 라이프도 뭐 아주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3번을 놓고 할지 8번을 놓고 할지 3번을 놓고 한다 그러면은 8번은 아예 지워야 될 것이고요. 8번을 놓고 3번을 놓고 한다 그러면 아예 8번을 지워야 될 것이고 8번을 놓고 한다 그러면은 인기권의 마필들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경주는 발당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서울경마 11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경마 좀 한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한 방밖에 안 보이죠. 9번마 신조대역과 10번 파이널 보스. 파이널 보스가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잘 타왔던 파이널 보스는 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지 그것도 싱가포르 가서 열심히 말 타고 와서 서울경마에 있지 않았던 문세영 기수로 뜬금없이 앉혔습니다. 또 조교도 했어요. 52kg의 중량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액면상으로 뛰었던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9번, 11번 맞고는 뭐 지울 수는 없겠죠. 1번 장상 카우보이는 다시 한번 선입권에서 차분한 전개가 가능해졌고 5번 삼봉이 선행을 1순할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 빛의 정상이 만약에 이러한 마피들 인기권의 마피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인다면 어부지리격으로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한번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1경주는요. 9번 신조대업을 놓고 1번, 5번, 10번, 7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인데 파이널 보스는 제가 현장에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지금. 괜히 세행에 탈 리가 없죠. 최범현 기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으로는 90일 한 방이고. 예. 자, 서울경마 12경주입니다. 경주를 1400m 10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오늘 일요일 경마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이기도 하고, 무종의미를 거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7경주입니다. 자, 이번 뭐 오피이고 김동수 기수 또 지난주에 출전 못하면서 배가 고픈데 이거로 대세울 겁니다. 아마 최고머니는 그래도 현 등급에서는 제 걸음을 보여줬던 맛이죠. 2번 놓고 4번 드려 4번 최고머니 안쪽에 2번 오케이굿 그 뒤를 경주리 13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 축수 먼저 7경주입니다. 아마 검진도 매번 인기 많은 판을 때 제가 무시했던 마피인데 이번만큼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바레메 캠프 더더욱 좋아졌습니다. 선행까지도 들어갔던 마피만큼 7번 놓고 4번 7번 나 바리메 캠프 4번 나 검진 경주거리 12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4경주 시작했습니다. 14경주입니다. 고모 우리의 행복입니다. 2착으로 입상을 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감량 52kg의 중량에 따라가는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마피이기 때문에 자, 9번 놓고 7번 주력 9번 우리의 행복 그 뒤를 도전하는 마피들이 많아요.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10번. 굉장히 많죠. 도전하는 마피들이 많고. 반향판에서는 뭐 3배, 4배, 5배, 뭐 7배 이렇게 땡땡 끝나면서 이대로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팔리지만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경우는 아니에요. 한대거는 이번 경기에 과감하게 충마를 좀 다르게 놓고 싶어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이 기수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라 이전에. 그리고 이 마필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마필, 제가 이번 경기에 충마로 추천해드린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승부를 했던 마필이고요. 승부를 해서 적중은 했는데 이 마필을 가지고
제가 승부를 해보겠다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자, 한대건 그 마필 한대건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대건이만의 축이 분명히 이번 12경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까지 한대건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겠고요. 마지막 승부처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13일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승부경주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6경주, 8경주, 12경주, 2, 6, 8, 12 특히나 12, 12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 2경주와 5경주는 역시나 부산의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재미도 없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와 같은 문자 신청, 여러와 같은 음성정보 청취 미리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해. 그죠? 한대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